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노래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도 어느새 3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입장했던 각국 선수단의 풍경을 최근에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쿄올림픽이 관중 없이 치러진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2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당장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스포츠 경기조차 즐길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에 손 잡고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 정식 개통을 앞두고 30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무료 통행이 시작되면 보령에서 태안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계획 신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의 절반은 수도권 환자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주민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날부터 지자체장은 홍보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이 사실상 다 차서 충남 주민은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30일 오후 기준 충남의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38개 가운데 36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개는 전국 병상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내려온 환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개 병상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 100%에 이른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청권 환자들이 전북과 경북 지역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미루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업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만큼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은 미뤄졌습니다.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도 많잖아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 두기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너무 확산세도 있고 좀 일상회복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언제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백신 방역 혜택에 대한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차단 효과를 위해 추가 접종자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 2차 접종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오고 하니까. 추가 접종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맞으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3차는 개인 의사에 좀 맡겼으면 좋겠고. 3차까지 또 접종해야 방역 혜택이 이루어진다며 지금도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그럼 또 3차 접종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재택치료를 하라. 그럼 과연 그게 방역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방역은 일부 강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국내로 유입될 거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왔을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거리를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나아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강력하게. 전문가들도 늘어나는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엄격성 지수가 좀 낮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역학조사로 놓치게 된 확진자가 빠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충분한 대비를 갖추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잡히지 않은 확산세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연달아 등장하면서 더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입 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재형사 3형사부는 검찰과 조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월 태안 지역 어촌계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예산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문을 이어가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날엔 서해선 북선 전철 삽교역 신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의원들은 삽교역 신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정환진 의원은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 신설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삽교역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빨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대처할 수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의논 중입니다. 이런 이상한 뉘앙스만 풍기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확 해버리면 이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차후에 우리도 대책을 수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김만겸 의원은 홍문표 국회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예산군의 국도비 확보 회의에서 홍 의원이 불온 세력이 있어 삽교역 신설이 힘들다고 말했다며 의도를 물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삽교 역사는 불온 세력이 개입돼서 힘들다. 도대체 지금 내리에 그게 가시지를 않아요. 예산에서 삽교 역사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불온 세력이 있다 이거요. 이에 황선봉 군수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삽교역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군수는 정부가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면 충남도와 예산군이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삽교역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본인이 군정 질문에서 답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 돈을 준다고 해도 일정한 기준이 맞아야 해준다. 이런 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해야 한다는 것은 지사님은 확고합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2일 법정 기한 그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아마 그 후에 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최근 착한 농촌 체험 세상 기공식 행사에서 삽교역 신설이 80%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올해 안에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 개통식이 30일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통행이 시작되면 서해안 관광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보문 기자, 정식 개통 하루를 앞두고 개통식이 열린 거죠?
네, 개통식은 31호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지사는 환영사에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날이라며 개통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은 23년 전인 1998년 충남도가 세운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기본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2001년 국도 77호선으로 승격했고 2007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첫 삽을 떠 공사 11년 만에 상하행 4차로 터널이 바닷속에 건설된 겁니다. 이로 인해 보령 대천항과 태안 영목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 반에서 10분대로 80분 이상 단축됐습니다. 네, 이렇듯 보령 해저 터널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최장 터널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6.9km로 기존 국내 최장인 인천 북항 해저터널보다 1.5km가량 깁니다. 해저가 아닌 지상터널과 비교해도 세 번째고 전 세계 해저터널 중에는 일본과 노르웨이에 있는 터널들에 이어 5번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기도 하지만 가장 깊기도 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 위치해 연평균 18에서 19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화약을 사용해 안반을 발파한 이후 굴착 작업을 한 뒤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나튼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해수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신기술도 대거 활용됐는데요. 또 해저터널인 만큼 사고나 화재에 더욱 신경 써 곳곳에 대피 공간과 장비들이 마련됐습니다. 네, 1일부터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가장 큰 기대는 역시 관광 분야에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과 전라권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남도는 이 일대에 해양 레저와 생태 관광을 집중 육성해 2025년 관광객 4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보령 해저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시 설계비 91억 원이 반영돼야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등은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불발될 경우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림만 159.85제곱킬로미터에 총 2,448억 원을 들여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 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2월 시작됐는데 일반적으로 1년 정도면 마무리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는 이번 주 확정될 예정인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시 설계비 9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 내포 신도시 환왕해권 중심도시 육성에 이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까지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차기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 여당의 정치권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지방정원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공무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방정원 설계 계획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지방정원은 태안군 안면읍 시설지구와 숲치유지구 21헥타르 면적에 축구장 30개 크기로 조성돼 2024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